첫 번째 제1장 조명 시작하겠습니다. 조명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빛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빛이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빛을 창조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빛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면 에너지의 일부분입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자파 형태로 전달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자파는 파장이 있고 그 파장에 따라서 성질이 있는데 이것을 구별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어떤 것은 마이크로파라고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붙여놓고 어떤 것은 X선이라고 붙여놓고 어떤 것은 자외선이라고 붙여놓고 어떤 것은 적외선이라고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것 중에 물체를 보이게끔 시신경을 자극하는 파장이 있어요. 그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 파장은 380에서 760 사이죠. 이런 극히 적은 범위의 파장이 바로 가시광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시감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망막의 전자파 파장 중에 이러한 파장, 이 파장은 가시광선의 파장이죠. 이 가시광선의 파장이 투과가 되면 광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돼서 신경세포를 통해서 신경섬유를 거쳐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각은 파장마다 다 달라요. 각 파장마다 전기적인 충격이 다르게 나타나서 세기도 다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555 나노메타에서 가장 강한 세기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최대 시감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마다 다 같지가 않아요. 따라서 각 파장의 분광 방사가 같은 밝음을 느끼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량이 있어요. 그것의 역수를 우리는 시감도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감도는 최대 시감도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최대 시감도는 555 나노메타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 최대 시감도에 대한 시감도의 비를 비시감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비시감도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최대 시감도를 나타내는 광속은 와트당 680 루멘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비시감도에 대한 곡선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그림이 비시감도 곡선이에요. 이 그림이 생기는 이유를 이제는 아셔야 되는 거죠. 비시감도는 최대 시감도에 대한 시감도의 비를 나타낸 곡선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 파장이 있고 비시감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세요. 최대 시감도하고 최대 시감도, 그러니까 비시감도가 얼마예요? 1이 되는 거죠. 이 최대 시감도를 1로 보고 나서 나머지들을 나타내는 시감도 그래프라고 하는 거죠. 파장에 따라서 세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가 555 나노메타예요. 이때의 색깔은 보세요. 녹색하고 황색 사이죠. 그래서 황녹색 또는 녹황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시감도 곡선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쪽은 적색이죠. 파장이 길어요. 그리고 이쪽은 파장이 짧은데 이거는 자색이라고 그러죠. 적색의 밖에 있는 선, 그래서 이것을 적외선이라고 부르죠. 자색의 밖에 있는 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자외선이라고 부르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자외선이 조명으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적외선은 조명으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데 자외선은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적색은 우리가 느낄 때 뜨겁다 또는 따뜻하다 이렇게 느끼죠. 그리고 자색, 푸른 계통의 빛은 차갑다 이렇게 느끼죠. 실제 빛이 뜨겁거나 차갑지는 않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심리적인 요인까지도 감안해서 설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조명 설계는 이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야 된다. 두 번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세 번째,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백내장 또는 결막염, 빛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눈에 대한 질병, 안과적인 질병은 백내장이나 결막염이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공공의 안전과 보안이 돼야 된다. 다음 공간에 대한 의미와 분위기를 표현해야 된다. 이런 것을 경관조명이라고 하죠. 밝게 보이는 것을 실리적인 조명, 또 분위기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경관조명, 분위기조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명 설계를 하는 겁니다. 다음 표는 가시광선의 파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즉 파장에 대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예제를 한번 볼까요? 시감도가 가장 좋은 광색은 뭘까요? 라고 물어요. 어떤 색이 되겠죠? 그렇죠. 황록색이 되겠죠. 555 나노메타 대역의 파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파장이 가장 긴 빛은 어떤 걸까요? 라고 묻죠. 어떤 것이 파장이 가장 길겠느냐? 장파장이죠. 그것은 적색이죠. 짧은 파장이라고 하면 자색이 되겠죠. 자색, 보라색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시감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봤죠. 그러면 비시감도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수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보여요. 또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오면 잘 안 보이죠. 눈이 부셔서. 그렇지만 이거는 짧은 시간만 지나가면 보여요. 이것을 수능이라고 그래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 적응하는 것을 암수능,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와서 적응하는 것을 명수능 이렇게 얘기해요. 수능도 조명 설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터널 조명이에요. 차량을 운전하는데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껌껌해서 안 보이면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입구부는 밝게 조명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명에서는 이런 수능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명시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명시론은 뭐냐면 빛과 조명의 특성을 인간과 관련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것, 심리적인 것 이런 것까지도 시각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명시론이라고 해요. 명시론은 조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명시론에서 첫 번째 물체의 보임 4요소입니다. 물체를 볼 때는 첫 번째가 밝음이 있어야 돼요. 어두우면 안 보이죠. 당연한 이야기죠. 충분히 밝으면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크기가 있어요. 우리가 박테리아나 세포를 볼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적당한 크기가 있어야 돼요. 적당한 크기가 있을 때 밝을 때 잘 볼 수 있다. 이게 물체의 보임의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는 시간과 속도입니다. 우리가 총알을 볼 수 있나요? 아니죠. 너무 빠르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요건이 물체의 보임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속도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대비가 있어야 돼요. 대비. 하얀 눈밭에 눈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하얀색과 하얀색은 안 보이지만 하얀색과 검은색은 잘 보이죠. 하얀 바탕에 검은색 물체는 엄청 잘 보이거든요. 대비예요. 대비가 있어야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명시론의 두 번째 이야기는 눈부심이에요. 현휘라고 하기도 하고 글레어라고 하기도 해요. 눈부심은 눈의 고통, 또 눈의 불쾌, 눈의 피로, 눈에 대한 일시적인 시력 감퇴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조명을 설계할 때는 이러한 눈부심이 작게 되는 것을 설계해야 돼요. 눈부심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죠. 그 원인에서 첫 번째, 다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광원이 있는데 광원은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빛을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광원의 휘도가 과대한 경우에요. 휘도는 눈부심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고 그랬죠. 강한 휘도가 있다라고 하면 눈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너무 많은 광속이 들어오는 경우 역시 눈부심이 생기죠. 또한 눈이 부시지 않는 광원이라도 그 광원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환경이라면 그 또한 눈부심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 명수능이 안 되면 눈부심이 생기죠.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시선 부근에 광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원과 배경 사이의 휘도 대비 이것이 크면 눈부심이 생기는 경우거든요. 여기서 시선 부근이라고 했는데요. 이 시선 부근은 뭘 얘기하냐면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요게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리고 시야라고 하는 것, 그 시선 부근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로 30도씩, 상으로 30도, 하로 30도 이렇게 되는 부분에 광원이 존재하죠. 그러면 이 광원은 눈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눈부심이 없는 광원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눈부심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60도인 이 부분을 눈부심 존, 글레어 존 이렇게 불러요.
특히 눈부심에 대한 원인, 눈부심에 대한 종류, 눈부심에 대한 방지 대책, 이 부분은 2차 실기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이런 부분도 미리 공부해 두면 실기시험 볼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음 표는 눈부심의 종류 4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눈부심의 종류에는 감능, 불쾌, 직시, 반사 이렇게 4종류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세요. 감능 글레어는 시 대상물 주위에 망막 앞에 어떤 휘도를 갖는 광막 커튼이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못 보는 거. 이것을 감능 글레어라 그래요. 불쾌 글레어는 이것은 눈부심으로 인해서 불쾌감을 초래하는 거죠. 눈에 피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을 불쾌 글레어라고 해요. 직시 글레어는 직접 눈으로 보는 거죠. 휘도가 높은 광원을 주시했을 때 나타나는 글레어. 이것을 말하고요. 반사 글레어는 고위도 광원이 물질의 표면에 반사해서 눈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눈부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부심의 종류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눈부심의 한계치, 눈부심의 한계 휘도라고 하면 0.5 스틸브가 되고요. 시야 내에 광원이 항상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0.2 스틸브가 되죠. 이러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줘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조명기구가 눈부심이 일어나지 않는 조명기구를 쓰는 거예요. 플라스틱 커버를 쓴다든지 아니면 루버라고 하는 걸 쓴다든지 해서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광원의 휘도가 낮은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눈부심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 중심으로 해서 상하 30도, 즉 글레어 존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광원을 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광원 주위를 밝게 해서 눈부심을 줄여주는 방법도 쓸 수가 있어요. 이러한 눈부심을 방지하는 방법도 기억해줘야 합니다. 다음 예제 볼까요? 눈부심을 일으키는 램프의 휘도의 한계는 얼마인가요? 라고 했죠. 0.5 스틸브. 0.5 스틸브니까 답은 어느 것이죠? 다음은 편안한 시각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시력. 시력은 작은 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도가 높을수록 시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이 편안해지는 거죠. 조도가 낮으면 물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편안한 시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시력에 대한 개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대비감도라고 하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대비 차이가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조도가 증가하면 대비감도도 증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세 번째, 긴장이죠. 이 긴장과 피로는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피로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긴장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긴장되지 않도록 하려면 조도를 높게 하면 돼요. 조도가 높을 경우에는 긴장과 피로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심장고동, 심박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1분에 한 70회 정도 되는데 이것이 조도가 감소하게 되면 이 심박수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편안한 시각을 평가할 때는 이런 심장고동도 고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구 근육의 수축이에요. 안구 근육이 움직여서 물체를 보게 되는데요. 이 근육이 피로해지면 편안한 시각이 안 되거든요. 이러한 그 안구 근육에 대한 수축 부분도 조도하고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조도가 높으면 안구 근육에 대한 수축, 이런 부분이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정도로 나타나게 되죠. 편안한 시각을 평가할 때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